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 메가랜드 원장 고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2022년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이 끝나고 2022년도 공인 33회 공인중개사 대비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략적으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년 10월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금방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죠. 요새 부동산 시장이 집값도 많이 오르고 수수료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너무 많이 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대평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뀌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정 이제 나오는 게 내년, 그러면 그 시행이 바로 내년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지는 않죠. 유예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후년, 빠르면 후년, 그 다음에 아니면 그 2년 후에 이렇게 시행을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한번 전략적으로 다 생각하신 다음에 내년에 1년 안에 합격하시면 문제 없죠. 상대평가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민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공부하다 말고 그냥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따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의외로 내가 또 한 번 도전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내가 들어가서 공부를 할 건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왕 그래도 관심 있고 미래에 내가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똑똑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게 뭐라고요, 한번 해보고 끝까지 지략적으로 공부해서 붙어놓고 나중에 내가 돈이 있으면 언제 써도 되지만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격증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년 후에 지금 당장 나는 절대 안 쓸 것 같았는데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자격증으로 내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금 시장은 굉장한 빅데이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빅데이터를 너무나 많은 거를 접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 학원에서만 이제 내년이 되면 17년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장들을 보아왔고 경험도 했겠죠. 근데 공인중개사 학원은 약간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빅데이터, 너무나 많은 정보, 많은 교재 이런 거보다는 한 가지에 올인해서 올바른 관리를 받고 그래서 제대로 합격하는 게 올바른 길로 가고 성공의 길로 가더라,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33회를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기운이 좋아요. 2022년 33회. 뭔가 다 복스럽죠? 그래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22년 10월 29일 토요일 날, 항상 10월 1년에 한 번이고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10월 30일 날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29일이 예정으로 되어 있고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요것도 예전에는 원서 접수가 한 10일 정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 바뀌었어요. 일주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거나 환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3일, 이틀 정도를 추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접수는 거의 못한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환불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일정에 대해서는 학원을 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그때그때 다 알아서 맞춰
맞춤으로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아웃라인만 한번 보면 최종 합격이 1, 2차 시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시는 거고 1차만 합격 시에는 익년 다음 해에 1회 한해서 면제예요. 올해 1차를 합격했다면 내년까지 2차는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못한다면 다시 종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합격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과목당 40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가짜 뉴스가 사실 많죠. 정치에도 많고 일상생활에도 많고 관계 속에도 많지만 중개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부분의 우리 이제 졸업생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올해 뭐 역대급으로 40만이 봤다면서요. 막 이렇게 굉장히 놀라서 얘기하시는데 올해 시험 응시는 27만 정도, 작년에가 24만, 3만 명이 더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보다는 제가 이제 시험장을 매년마다 가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저희 수강생들도 응원하고 졸업생들도 오시고 하는데 약간 풍도가 바뀌었어요. 시험장을 이렇게 가보면 3년 전부터 접수 인원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은데 강의실에 가면 결시도 많고 1차만 보고 뛰쳐나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거는 뭘 반증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그냥 1차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몇 명 안 됐어요. 그냥 제대로 준비해서 1년 안에 패스하려고 종합까지 다 시험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훅 끊었다가 엄마 카드 쓰고 아빠 카드 쓰니 쉽게 긁었다가 그리고 공부는 안 했는데 눈치는 보이니까 시험 보러 가고 그리고 1차 보고 나니까 머리가 지진이 나서 죽을 것 같다. 뛰쳐나가야겠다. 그러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다 많았다에 절대 쫄지 마라. 내가 제대로 준비하면 나만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평가 전에는 절대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3.3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를 보면 우리 시험 과목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지선다로 시험을 보지만 공인중개사는 오지 선택형이에요. 그래서 2개를 딱 제꼈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 3개 중에 똑같이 0 모르겠네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하면 5개 오지선다에서 2개를 제꼈는데도 몰라서 점수가 안 올라요. 근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4월, 5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3개 정도는 제낄 수 있어요. 2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점수가 40점, 50점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7, 8월 되니까 이제 손을 들면서 답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이제 비로소 보이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만 이렇게 멍청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반성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지 선택형이고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이 2 과목이 1차 과목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그래서 공시세법이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봐요. 얘네가. 그래서 여기 보면 24, 여기는 16. 그래서 문항수가 전부 40문항인데 얘네만 공시세법은 우리 공시법은 24문제, 세법은 16문제. 비교적 문제 좀 문항수가 작져서 얘는 40문제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그래서 2차 과목은 3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 과목은 다이렉트로 80문제를 100분에 걸쳐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죠. 뭐 얼추 계산만 해도 80문제 100분 1분에 한 문제씩 풀고 막힘까지 끝내고 점검하면 딱 100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 때문에 1차에서는 긴장하죠. 처음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개론을 막 열심히 읽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네. 10문제를 못 풀었어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균형감까지 시간 안배까지 다 훈련을 시킵니다. 나머지는 다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다 한꺼번에 저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중개사고 공법 2차 1교시에 보고
100분에 걸쳐서 80문제를 2차 2교시에 요것만 한 과목만 50분에 걸쳐서 봐요. 40문항이 50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1분에 한 번씩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까지도 얘는 학문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상담할 때 저는 법대도 안 나왔고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공부는 훨씬 잘합니다. 대부분 와서 나 건설회사 다녀서 공법은 그냥 안 하고도 풀어. 난 법대 나와서 민법 그까이 거만 3개월만 하면 되지.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밑바닥이 없어도 학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하라는 지름길로 가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이고. 그러면 자격증 시험에 답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수강생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너무 필요 없는 것들에 매달리지 말아라. 용어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냥 정말 식빵에 잼 바르듯이 살짝 발라서 60점을 발라서 얼른 합격하고 후루룩 다 잊어먹어도 이제 합격하고 나면 실무교육 시키고 뭐하고 해서 현장 가서 돈 많이 벌면 된다. 예. 그리고 실무에 맞는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다들 맞다고. 그게 맞아요. 예.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23년 된 학원이에요. 예. 그래서 메가랜드 강동 새롬만의 합격 시스템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학원의 큰 틀은 어디나 비슷비슷해요. 왜? 제가 아까 빅데이터 속에 살잖아요. 예. 근데 뭐 다 벤치마킹하고 다 서로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23년을 버틸 수 있고 그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는 데에는 작은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철저한 학습관리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 들어가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지는 않아요. 방치하지 않아요. 방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너무 쫀다, 너무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게끔 다 관리를 좀 해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수업이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9시 반까지는 항상 오는 40분까지는 늦어도 오는 습관을 길들이게 해요. 왜? 9시 40분이면 다음 주 첫 주에는 배운 게 없으니 와서 오리엔테이션식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특성 들어가고 약간의 수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배웠잖아요. 한 주. 거기에 대한 복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 투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푸는 게 아니라 오늘 만약에 민법을 왔는데 전세권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아침 9시 40분에 오시면 바로 전세권 그거 배운 내용에 대한 것만 데일 스타디가 나갑니다. 그러면 쫙 나눠주면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싹 풀어봐요. 내가 선생님한테 이거 들었는데 이거 모르겠네. 알겠네. 처음에는 우리가 11월, 12월, 1,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오지선다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들이 다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맞는 걸 고르셔, 옳은 걸 고르셔 이런 걸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변별력, 그 다음에 내가 지문이 맞고 어디가 키포인트인지 이걸 연습시키고 또 더불어서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한 그 짧은 내용을 복습시키기 위해서 그냥 8문제에서 9문제 지문 한 줄짜리 OX 풀어요. 11월부터 1월까지는. 그리고 3, 4월 되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그 연습했던 걸 가지고 객관식 오지선다로 또 한번 복습 문제를 푸는데 그것도 전부 배운 내용에 대한 것만 풉니다. 요게 6번이라는 거는 6회 수업이 끝난 복습 문제라는 거예요. 1이 써 있으면 1의 복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과목별로 이런 파일을 다 받게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관리를 잘하지만 어떤 분은 잘 어디다 자료를 놨는지도 맨날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목 파일을 다 드려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드리는 건 다 끼워서 책 하나, 요거 하나, 볼펜 하나만 딱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1번
요렇게 데일리 스타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3, 4월 거예요. 요거는 오지선다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11월, 12월, 1월, 3, 4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 이론할 때는 기초에 맞는 복습 문제, 1월 달에 할 때는 1월 달 정기론에 맞는 복습 문제. 하지만 내용은 11월, 12월에도 전세권을 배우고 1월에도 전세권을 배우고 3, 4월에도 전세권을 배워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형되면서 복습 문제, 아이들 눈높이나 구몬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스물스물 여러분들 저절로 복습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 장 한 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1월 달에 한 과목별로 한 책이 돼요. 이 정도로. 이건 하나의 문제집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복습을 매일매일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이걸 다 했지? 근데 이걸 기초를 닦아주는 아주 큰 디딤돌이 되는 데일리 스타디를 맨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모의고사를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라고 해서 전국 메가랜드에 있는 학원들이 다 본사에서 저희가 시험지를 사갖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3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각 학원, 강남은 강남, 종로는 종로, 강동은 강동에서 각자 여기 앉아서 실제 시험 시간이랑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OCR 카드, OMR 카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9시 입시를 완료해서 9시 반부터 1차 2과목 보고 쉬었다가 2차 2과목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시세법 1과목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 때 해설지랑 다 드려요. 요게 바로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내년 10월 29일 날 가서 볼 수 있는 게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올해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 봤던 시험지예요. 첫 번째 1회 시험지죠. 그래서 총 여러분들은 1년 동안 8회를 보게 돼요. 3, 4, 5, 6, 7, 8, 9, 10. 8회를 총 보면 어머 8번밖에 안 보면 벌써 시험장 가네. 그 정도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요. 다음 달엔 꼭 볼게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 달에도 못 봐요. 왜? 그 다음 달만 되면 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준비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20점을 맞아도 빵점을 맞아도 모의고사를 보고 나의 실체를 낱낱이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왜 내가 이걸 모르는지를 알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개인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게 실제 이제 모의고사 보는 환경이고 시계 다 걸어 놓고요. 시간 여기서 보면서 하니까 여기 이제 못이 있는 이유가 시계 거는 그래서 걸고 그다음에 시험 보는 요령들 이런 거 칠판에 다 적어 놓고 설명하고 시험 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 성적표를 받아요. 그래서 나만의 성적표를 받아서 민법 중에서는 물권법이 약한지 계약법이 약한지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스스로가 보고 그 중에서도 저 이거 계약법 어떻게 해야 돼요? 민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굴 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분하고는 1대1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모의고사를 다 보시면 다 파악하고 있고 엑셀 파일로 다 저장을 해서 사람이 많지만 그래 다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1대1로 다 점검하고 있어요. 근데 3월부터는 안 불러요. 왜? 이제 시작이니까. 11월, 12월 공부하고 1월 공부하고 3월에 모의고사 보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4월, 5월부터는 이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근데 본인이 직접 찾아서 저 이거 어떻게 좀 빨리 좀 단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얼마든지 그거는 또 해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시기별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케줄러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올해 열공 노트였어요. 저게 다 변천사예요. 계속 해마다 이제 디자인을 제가 조금씩 바꿨는데 안에를 보면 요거를 이렇게 이건
직접 우리 수강생이 썼던 열공 노트예요. 이제 올해 또 저기 뒤에 올해 예비 합격생들이 몇 명 와 계시는데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생생하게 올해 시험 본 사람들의 노하우를 듣고 싶을 것 같아서 시험 끝난 지 며칠 안 됐지만 와달라고 부탁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 거 하나 또 이제 제가 요거 기부받기로 했어요. 써놓은 거를 열심히 잘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나중에 그거 비치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예전에 우리 50대 주부가 썼던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미사에서 오픈을 해서 돈을 잘 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분은 끊임없이 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이 10월이죠. 10월까지 다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합격을 한 방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에는 없죠. 이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자기 노트로 썼더라고요. 숙제검사도 다 받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여기는 숙제검사 나중에 7, 8월 달 되면 문제풀이 숙제도 막 제가 다 검사하거든요. 왜? 미리미리 조금씩 풀고 와야 교수님들도 또 그걸 또 숙제 범위를 줘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 다 받아서 다 보내서 여러분들 풀게 해서 다시 와서 풀고 3회독 저절로 하게끔 그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공 노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자기 성적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목표 점수 쓸 수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달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학습 플래너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열공 노트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열공 노트 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2월 달까지 올해 거는 쓰시고 3월 달 되면 새 노트가 또 나와요. 예, 내년도 거. 그러면 그때 또 교체해서 다 드려요. 그래서 스케줄러를 1년 스케줄러 10개월짜리를 한번 알차게 써보는 걸로. 그래서 공부 계획표도 작성하고 예복습 계획도 달력에 적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오답 노트라고 해서 요거는 수시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제가 꼭 하는 아주 필살기인데,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아이들도 지도를 하다 보면 항상 틀리는 문제를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항상 오답이 계속 오답이 생기거든요. 내가 맞는 거는 어떻게든지 찍어도 맞아요. 근데 저희 수강생들도 오면 저 그거 뭘로 그냥 찍었는데 맞았어요. 근데 다음번에 그 문제 나오면 또 맞춰요. 근데 틀리는 거를 계속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별로 과목별로 만들어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1번 2번, 3번, 값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어요. 얘는 맞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오답 노트를 우리가 만약에 세롬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다 날리고 2번, 틀린 문제 7번, 갖고 다 있겠죠? 얘를 다 편집, 이거는 다 수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힘들어서. 근데 이 수작업을 일일이 다 해서 개별로 다 해서 과목별로 다 해서 프린트해서 나눠드려요. 왜? 필터링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내가 틀린 것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하면 그 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얘만 열심히 해도 10점에서 20점은 없대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 부원장님이 되게 좀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꼭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올해 했던 우리가 이제 답안지지만 우리가 지금 이 OMR 카드를 이걸 다 내시면 얘를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느 문제가 틀렸고 뭐가 틀렸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서 오답 노트로 개별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저희가 주는 양, 저희가 주는 과제, 저희가 주는 문제 가지고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 통합 시스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제 수업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듣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아주 반복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파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11월, 12월, 1, 2월, 3, 4월까지는 저는 동영상 수업 꼭 듣고 내가 부족한 거는 가서 영상으로 많이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5월 달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영상은 서서히 끊고 이제 지면화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 책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일명 영병이라고 해요. 동영상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자기는 동영상이 집중이 잘 된대요. 이제 합격이랑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공부하는 게 다 달라야 돼요. 그게 바로 지략이에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학원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합격 수기가 저희 기수별로 다 올라가 있어요. 직접 다 쓴 거를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예쁘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다 올려놨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기해요. 저 합격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하라는 대로 하는데 됐어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합격의 점수, 우리가 100점은 60점이에요. 60점이 100점이에요. 근데 저 딱점으로 붙었어요. 오늘도 한 분 오셨는데 작년에 1차만 하셨거든요. 근데 붙으셨어요. 딱점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2차만 하신다는데, 제가 딱점인데 붙을 수 있을까? 그게 100점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점수인데 쫄깃하겠죠. 한 달 동안, 발표 날 동안. 예, 걱정 없습니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지만 제가 영상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대부분의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때로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바쁜 일도 있고 번외적인 일도 생겨요. 그랬을 때 영상을 활용하라. 그래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은 오전반 10시부터 1시 반까지, 또 과목에 따라서 월별로 틀려요. 11월, 12월은 모든 과목이 1시에서 1시 10분 정도면 끝나겠죠. 그리고 1년달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민계공 정도는 아마 2시쯤 1시 40분 요때 끝날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비중이 약한 공시세법이나 이런 건 1시 반 정도, 1시 10분 요 정도에 끝날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모의고사도 보고 외부 특강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예. 강동산업 연간 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11월, 12월 기초이론, 입문서 플러스 기본서.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입문서만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입문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서, 실제 교과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보는 기본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메가랜드 본사 대표님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서를 좀 빨리 출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는 거 심도 있게 11월부터 조금 깊게 공부를 해줘서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2주만 입문서로 하고 3주차부터는 바로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문서는 지금 벌써 다 도착이 되어 있고요. 왜 기본서가 이때 첫 주에 못 나오냐? 2차 과목 때문에 그래요. 법이 개정이 되는 게 굉장히 수시로 많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다 실어서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차 과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2차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진행을 할 거고, 1월 달에 기본서를 또 다시 한 바퀴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정기이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 하고 나면 3, 4월에는 우리 기본서와 흡사한 요약집이 또 있거든요. 교수님들의 필살기. 그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요약집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5, 6월, 요때는 요약집으로 하면서 서브노트라든가 부교재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7, 8월에 단원별 문제풀이, 우리 적중 문제집이라고 해서요, 과목별로. 그래서 단원 문제집이랑 요약집이랑 이론도 하고 문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시열 파이널 실전 과정이라고 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요번 예비 합격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거든요. 가장 좋았다. 근데 솔직히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11월부터 10월까지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이 공부는. 그래서 시체말로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물 이렇게 소주잔에 물을 따르거나 그냥 물을 컵에 물을 따르면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넘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때 한 방울을 딱 떨었을 때 쪼르륵 흐르게, 요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되게 솔직한 시험이에요. 올해 시험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본다면 되게 진짜로 아주 정직한 시험이었다. 공부하신 분들은 붙고, 안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한 개라도 부족해서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요. 1차를 또 분석하면 평년에 비해서 1차가 5년 전부터 그리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왜? 2차에서 다 떨어뜨리니까. 예, 그래서 2차는 평균, 합격률이 1차만 붙어 놓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의 47%에서 50%를 못 넘어요. 47%, 40%요 정도인데, 작년 말고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는요, 2년 전에 합격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37% 정도밖에 못 붙었어요. 1차 합격하고 2차.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 그러지는 않았어요. 2차생들이. 왜냐면 1차는 올해 개론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민법은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점수가 올라가요. 민법은. 근데 개론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개론이 아주 평이했어요. 그래서 개론을 풀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민법에 41번을 갔더니 답이 안 보이네. 42번을 갔더니 또 답이 안 보이네. 올해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죠. 근데 거기에서 멘탈이 붕괴된 사람은 충분히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버린 거죠. 근데 물권법으로 가서 그때 제가 항상 우리 수강생들한테 강조하거든요. 제가 시험 봤던 그 이제 노하우가 있고 또 학원 경력이 있으니까 1번을 41번을 풀었는데 답이 안 보이면 75번으로 건너가라. 왜? 민사특별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쉽지 않냐.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고 제가 강조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저랑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략적으로 공부하는 걸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서 풀었던 분들은 싹 풀리는 거예요. 왜? 그쪽이 좀 쉽게 나왔어요, 또. 그리고 원래 고기를 잘 해놓으면 아무리 꽈놔도 지문은 길어요. 가담법, 집합권분은 지문은 길어요. 하지만 답은 단순해요. 꼴 수가 없어요. 그 파트는. 근데 법률행위 1번은, 41번은 정말 어렵게 내면 풀지 못해요. 저도 19회 때 시험을 봤지만, 제가 41번부터 답이 안 보였어요. 42번도 답이,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70번을 넘어가서 풀었지만, 그거에 걸려 넘어지신 분들이 올해 한두 개가 실력이 되는데도 넘어진 거죠. 근데, 계약법, 민사집합법, 또 쉽게 나왔어요. 제가 요번에 시험 보고 사람들이 이제 강의실에 다 왔는데, 제가 뺏어서 채점을 해봤어요. 이분이 붙어야 될 분인데, 제가 채점하다가, 답안지를 내가 A형인데 B형을 했나? 이분이 41번, 40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가 어렵게 나온지를 모르는 첫날이었었고, 시험 보자마자 왔으니. 근데 요번엔 법률행위가 앞에 부분이 맞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뒤에서 다 맞았겠죠. 그래서 60점을 맞았을 거예요. 이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2차는 요번에, 공법이 예년에는 아무리 잘해도 50점을 넘기기 힘든 과목이다. 잘하면 60점이다.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게 맞은데, 요번에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래도 공법이 60점 정도는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역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글이 2차의 꽃이라고 해요. 제가 점수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중개사법도 대부분 70점에서 80점 다 나왔다. 근데 어디서 무너졌냐? 세법이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는. 근데 16문제짜리잖아요. 그래서 패스를 공부한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시법이랑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세법을 내가 와장창 10개를 틀려서 6개밖에 못 맞았어요. 취적법하고 등기법 24문제짜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20개만 맞아도 26개 맞는 거. 예, 그럼 65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략적으로 계산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9시월까지 한 땀 한 땀 우리가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은 물 한 방울 스포이드로 딱 했을 때 주르륵 흐를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학습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요 정도밖에 못 붙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만 요 정도밖에 못 붙어요.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뭐 맘카페나 그다음에 또 지인들의 추천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오는 이유가 그다음에 중개업소 돌아다니다 보면 공부하시려면 공부하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거기 가. 여기 강동메가랜드 강동세론 가세요. 그럼 붙을 수 있어요라고 추천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본 거예요. 합격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기서 100명이 공부를 하면 종합으로 기준을 봤을 때 1차만 하신 거 빼고요. 저희는 1차 합격생 명단에 넣지 않기 때문에 1차라고 다시 표기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 합격이다 하면은 100명이 공부하면 최소한 68명에서 70명이 그래서 제가 붙어 나가니 제가 이제 힘들어서 막 중간중간 원장님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힘들 때마다 강의실에 앉아서 사람들을 둘러봐. 그래서 그 안에 내가 50% 안에만 들어가면 이 안에서 합격한다는데 그럼 할 수 있지 않겠어?
아, 그렇구나. 그럼 또 힘내서 해요.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저도 일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좀 힘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저도 똑같은 수험생이라, 이거 떨어지면 큰일인데, 이거. 수강생들한테 망신인데.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요. 웬 성적들을 다 하니까. 저렇게 나이 많은 어머님도 하시고 아버님도 하시고 하는데 내가 해야지. 이렇게 힘을 내면서 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니까 저 뒤에 나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가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나보다 명문대를 나왔나? 이랬는데 아니에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책은 제가 그래서 반성했다고 한번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손비게 생겼어요. 저는 책을 잘 안 봐가지고 책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분 책을 봤더니 이게 부채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을 하도 봐서 이게 다 이렇게 공기층이 생겨가지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30점 점수가 안 오르면 남들보다 좀 더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남들 한 번 볼 때 2번 봤어요. 그래서 이기면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별거 아닙니다. 공부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새롬에서도 우리 메가랜드 강동 메가랜드에서도 제가 다른 거는 자신을 못 하는데 강사하고 관리력은 자신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뒷받침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또 행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합격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 좀 쉽게 하고 빠르게 합격할 수 없을까? 이런 지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타이밍이 제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정말 머리도 좀 있고 공부만 하면 집중력도 있는데 너무 늦게 오셔서 이게 양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시면 그런 경우 있죠. 저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저는 그냥 뭐 동영상으로 3개월 했어요. 예, 호적을 파봐야 돼요. 예, 호적을 파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저 옆에 와가지고 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자기 친구를. 그러면서 야, 해. 나 3개월에 했잖아. 그러면 제가 그래요. 호적 팔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친구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은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없어요. 종합으로. 예, 1차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2차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됩니다. 왜? 법대를 나와도 안 돼요. 지금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부원장님, 법대 나오셨고 민법 강사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 피드백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거나 힘든 거 있으면 또 우리 부원장님이 학습해요. 그런 그 설명이나 이런 거 왜? 나는 실력이 지금 막 부족한 것 같은데 교수님한테 쉬는 시간마다 다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또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부원장님 괴롭히면 얼마든지 그걸 해드려요. 근데 우리 부원장님도 자격증 다 취득했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근데 우리 부원장님도 민법이잖아요. 이거 민법은 뭐 가서 날아가듯이 다 풀었겠죠. 2차 시험 볼 때 자기도 좀 쫄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그렇게 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시작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에서 3개월 만에 합격했네, 5개월 만에 합격했네 믿지 마라. 예, 나만 합격하면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끝까지 해서 합격하면 돼요. 뭐 1년에서 떨어졌어요? 또 하면 되죠. 그래서 합격해갖고 돈 잘 벌고 성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이론에 충실하셔야 돼요. 예, 이게 바로 11월, 12월, 1월에 이걸 못하고 3월에 오신 분들이 어렵게 합격을 하고 저 뒤에도 있지만 힘들어요. 근데 저 중에 또 2분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시기에 와서 요 자리에 앉아서 눈을 빵긋빵긋 하트를 날리면서 들었던 분이 올 한 해 합격을 하시고 저 뒤에 지금 와 계세요. 자, 시기에 맞는 맞춤 학습.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시작하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동차 합격을 만드는 지름길. 그럼 과연 뭐가 있는지 학원 강의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성실한 사람이 합격해요. 중개사는. 그래서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래도 소용없어요. 학원 빠지기 시작하면 출발은 아주 창대하고 한 사람은 미미했지만 결과는 꾸준히 오고 이렇게 미련하게 계속 오고 제가 근무해서 이렇게 돌았으면 와 있고 돌아보면 와 있고 이분이 합격자 파티에 오시는 거예요. 예. 11월 3월까지는 1차 과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한번 드릴 건데 데일리 스터디 아까 아침 식전 문제 야간반은 6시 40분 그 다음에 오전반은
오전반은 9시 40분, 야간반은 6시 40분, 7시부터 시작이니까 해서 데일리 스터디 복습 문제를 과목별로 푼다는 거. 그리고 합격하는 수험생의 자세. 우리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가짐을 조금은 달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나눠준 거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네. 메가랜드 강동 세련만의 합격 시스템 해서 첫 장을 넘겨보면 있죠. 데일리 스터디 그림이 있고 요거는 아까 다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스터디 수업 전 데일리 스터디 열심히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기면 전공 모의고사를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 아까 다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개인 성적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열공 노트를 통한 1:1 맞춤 피드백. 그래서 열공 노트로 계획은 실천을 만들어요. 우리가 프로세스는 잘게 썰을수록 실천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1일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일주일을 달성하고 읽고 일주일을 달성하면 한 달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키면 한 달이 성공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나만의 오답 노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문제 1번부터 7번은 없고 8번부터 편집이 되어 있죠. 2부는 1번부터 7번은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8번부터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중요한 거를 하려고 해요. 합격 전략이 필요하고 합격하는 수험생의 자세는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공부, 쉬운 공부, 빠른 합격. 이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시작하는 타이밍과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면 용어도 낯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학원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한 발짝 사부작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실력이 쌓아지고 실력도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12월까지는 과목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차, 책을 받으시면 민법에는 어떤 목차가 있고 크게 법률행위,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법법이 있구나. 그 중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거를 제가 또 설명을 개별로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짜리에 매달리지 않고 또 쉬운데 한 5문제 출제되는 거를 지략적으로 공격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전체에서 60점을 맞을 필요 없어요. 내가 단원별로 해보니 민법 중에서는 계약법하고 민특이 비교적 너무 쉽더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쉬운 거부터 해서 점수 베이스를 40을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 10월 달까지 어려운 단원을 하나씩 찬장에 커피잔에 물 따르듯이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략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1열에는 복습 동영상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파트를 이때 열심히 해놔야 돼요. 이때 안 해놓고 처음에 오시면 이런 분이 있어요. 기출문제집 없어요? 문제집 없어요? 적중 문제집 없어요? 그러면 저는 살짝 의심하게 되죠. 이번에 호적을 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처음에 기본 이론에 충실해야 되는데 웬 문제?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상 많이 보세요. 수업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 3, 4월에 기출문제, 이론, 요약집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 그런 분들은 대부분 7월 달 돼서 자 이제 성적 좀 달려봅시다 하면은 원장님 저는 아직 기초가 안 닦여서 이론 책 좀 보고 올게요. 그럼 이제 합격의 길이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 4월부터는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을 조금씩 드리고 5,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면화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뒷장 넘겨보면 공인중개사 공부는 시기에 맞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기본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요약 정리나 문제에 집착하지 말자. 초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공 노트로 작은 계획이라도 단계별로 써놓고 학습 피드백, 우리 데스크를 괴롭혀가며 내가 어떻게든지 합격할 수 있도록 괴롭혀서 물어보고 열공 노트로 쪼개어서 실천을 해보는 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별로 한 번씩 3, 4월 이후에는 초기에는 없지만 중반으로 가면서 기출 특강이라던가 핵심 특강이라든가 한 번씩 과목별로 있어요. 그걸 놓치시면 나중에 백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남들은 막
심화로 갈 때 기출 특강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라는 거 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하라는 거 제대로 다 들으면서 최선의 나 다 해봤어. 나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합격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동차 합격을 만드는 지름길. 학원 빠지지 말라는 거. 11월부터 3월까지는 1차 과목에 집중하시라는 거. 2차 과목을 안 듣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업은 듣되 집에 가서 번외로 30분, 1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를 1차에 3월 때까지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또 알아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진행되는 데일리 스터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합격하는 수험상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70%의 난이도 중에서 중하 문제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100% 문제 중에서 70% 정도는 중하 문제가 출제돼요. 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상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중하 문제를 탄탄하게 공부해서 60에서 65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자료 저 자료 어려운 거 또 풀어보고 9시월에 생전 보지도 않는 문제집을 사서 풀다가 몰라서 연구하다가 하루를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줬던 문제, 했던 문제 그런 것까지 저희는 다 손태워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쓸데없는 직업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교수님이 어떤 분은 쓰지 말라니까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책에 다 있어요. 쓰고 나서 집에 가면 민망해요. 거기 책에 밑에 있어요.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처음은 막 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 가서 요거 써놨다가 교수님 얘기하는 거 얼른 써놨다가 애워야지. 근데 왜 썼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20대 친구들은 멀티가 돼요. 30대 친구까지는. 근데 저도 멀티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걸 써야지 라고 쓰는 순간 머리는 문해가 돼요. 못 들어요. 설명을. 그래서 갔는데 뭔 말을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글을.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 처음에는 11월, 12월, 1열은 활짝 귀를 열고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교수님이 민망할 정도로 교수님을 쳐다보면서 집중해서 그냥 들으세요.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책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듣지 않고 가면 하나는 하얀 건 여백이 종이요. 글자는 무슨 요철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 절대 쓰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는 또 뭐 하시는 분이 있냐면 자기만의 책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요약 정리 다 했어. 또 돌려요. 그럼 내가 또 맨날 앉아서 그런 청초년생으로 막 써요. 공부 잘하냐 이런 분 못해요. 그냥 자료는 날리고 뭐 막 써놓고 혼자서 막 정신없이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부풀게 그거 하나 가지고 달달달 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자료 무궁무진하게 나갑니다. 저희 자료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드리니까 필요한 거는 절대로 책 만들고 요약집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 합격의 시작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30분이라도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을 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하고 간단하게 배웠지만 한번 목차라도 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데일리 스터디 나왔네. 한 장 풀어보고 책에 어디 있나 한번 봐야지. 이렇게 30분씩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앉아있는 것도 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면 기출문제를 2, 3회 반복한다. 이거는 3, 4월에 여러분들이 뭐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기출문제처럼 우리는 문제은행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외워서 나중에 가겠다? 안 돼요.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실질적으로 나온 시험의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내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잘 안 떨어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떤 거를 파악하고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그 난이도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기출문제는 조금 중요하다. 제가 그 사이사이 강조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꼭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날부터 나는 30점을 맞아도 이제 상승 곡선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5월에 봤다. 그럼 똑같이 출발했지만
3월에 본 사람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지만 5월에 보는 사람은 5월 달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올 때는 수험생, 나갈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공부하시면 낙관주의자가 돼야 돼요. 분위기를 너무 민감하면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은 뭐 그런 거 거의 없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여기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매일 보고 학원에 가족보다 더 많이 봐요. 여기서 매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친해지고 마치 여고생이 된 듯한 분위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돼요. 오랜만에 공부도 하다 보니. 그러면 또 이 사람하고는 친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친하다 보니 제가 왠지 또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똑같아요. 어떤 관계든지. 그러면 또 싸우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이 자리에 맨날 앉았는데 얘가 또 내 자리인데 왜 저희는 지정자석 아니거든요. 오는 순서대로 앉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겠죠. 왜? 이 자리를 앉고 싶으니 집중이 잘 돼. 그러니까 일찍 오겠죠. 근데 저 뒤에 앉는 사람이 내가 저길 내일 뺏어봐야겠어. 그리고 일찍 와서 여기 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감정을 갖고 뭐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은데 그나마 저희 학원은 굉장히 유한 편이에요. 이 지역성. 예, 지역성이 좀 유한 편인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좀 싸워요. 그리고 또 내가 공부를 막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대답을 막 해. 틀린 답이든 정답이든 막 해. 그럼 또 기분이 막 거슬려. 그래서 또 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또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대답을 쫙쫙쫙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소외감.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우등생과 제가 아는 우등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와서 그 사람 맨날 100점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아닌데요. 그래요? 근데 합격자 파티에 누가 와요? 그 사람 안 오고 대답 맨날 했던 사람 안 오고 내가 맨날 쫄려서 공부했던 사람 합격자 파티에 오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라는 거. 예, 그래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상대평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붙고 나도 붙고 우리 다 같이 붙어서 좋게 해서 나가서 우리 나의 조력자는 공인중개사 같은 공인중개사예요. 우리 돈 같이 잘 벌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정신적인 반성이 아닌 기술적인 반성을 하셔야 돼요. 공부 시험 보고 나면 원장님 제 길이 아닌가 봐요. 저는 멍청한가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바보죠? 이러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오랜만에 공부하는 거고 안 하던 거 하는 거고 어려운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무릎도 깨지고 피도 나고 눈물도 나면서 저도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나? 처음에 막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도 저는 직원이었으니까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공부 27.5 맞았어요. 웃으면서. 근데 속에서는 막 눈물 나잖아요. 속상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근데도 아니 어떻게 27.5를 맞았냐고. 그래서 그러게요. 이 시기에. 그러면서도 다시 해야 되겠다. 뭐 틀렸는지 보고 그러면서 합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느 파트를 틀렸는지를 보고 괜찮아. 나는 10월 달에 합격할 거니까 9월 달에 피나도 돼요. 10월 29일 날 피 안 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성을 하라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앉다 보면 사실 지금도 보면 분포도를 귀신같이 지금 1, 2분단은 거의 다 찾고 저쪽에 앉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가 사실은 경쟁 속에서 살고 이 3, 4분단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요. 괜찮아. 아무 데나 앉아요. 근데 싸움은 다 여기서 일어나요. 요 앞에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도 깊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합격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류알 자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앉는데 막 앉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이렇게 베네송사 하듯이 안 돼. 어려워. 이거 못해. 막 자기는 하면서 난 공부 안 할 거야. 난 집에 가서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시험 보면 60점 맞고. 이런 사람들 학교 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 아이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이 내가 나한테 자꾸 나쁜 소리를 한다. 어떤 사람은 막 밝고 기운을 줘, 에너지를 줘.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살아야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게 살아야 돼요. 저는 모토가 그래요. 예, 그래서 뭐든지 하자. 그게 별거라고 해보자. 얻는 게 반드시 있다. 예, 그리고 주변이 밝고 저 사람 보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 그 기운이 나.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주변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부를 끝까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말에는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마음가짐을, 그래도 나는 미래에 좀 발전적이고 잘 살고 제대로 좀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오신 거니까, 그래, 나는 합격할 거야. 합격할 수 있어. 난 잘해볼 거야. 어때? 못 보면 어때? 또 잘할 거야. 끝까지 해서 꼭 합격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시든 어디를 가든 관계 속에서도 항상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갖고 나간다면 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주변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3회 수험생 준비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파이팅해서 합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보셨죠? 지금 보면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맨 뒷장에 보면 요거 합격에서 성공 실전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번 예비 합격생들도 이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공인중개사로 나가면 또 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개정세법 무료로 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법이 바뀌는 게 개정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올해도 이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실이 꽉 차게 다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전단지를 이렇게 밑에다 깔고 볼 수 있게 다혜야 부원장님한테 가서 개정세법 자료 좀 달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 졸업생들이 여기가 오래된 학원이잖아요. 그리고 합격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송파구, 강동구, 하남미사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중개업자가 저희 졸업생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올해는 개정세법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2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2번을 했어요. 그리고 요 책은 지금 요 책이 바로 개정세법,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이 책을 못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합격하면 내년, 후년 23년도부터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개정세법을 제가 따로 제작을 다 해서 이건 올해 개정세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여기서 강의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제가 중개업소에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장특공, 내가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몇 프로인지 굉장히 요새 복잡하거든요. 우린 잘 사는 사람들 재테크라고 안 하죠. 세테크라고 하죠.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세무사하고 상담하세요. 이러면은 고객들이 난 저쪽에 갔더니 어떤 중개업자는 그래도 설명을 성의껏 해주던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계략적인 건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하고 한 거는 중요하니까 꼭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라고 말씀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의무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내가 좀 똑똑해서 알고 있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전문인하고 상담을 하라고 하는 중개업자가 있다면, 제가 고객이라면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모아서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제가 이걸 한 해에 4,000통을 보내거든요. 그럼 우체국 가서 이걸 대봉투에 넣어서 무게를 달아서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만 270만 원 정도 나와요. 대자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작하는데도 한 2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짐없이 했어요. 사실 올해는 조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 살짝 했어요. 올해는 좀 쉴까? 너무 힘든데? 그치만 아니야. 해보자.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그만큼 저희 이제 수강생들은 다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험하겠지만 졸업생들이 그만큼 또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만큼 끈끈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인연이 끝이 아니라 합격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전화 오고 도움을 청하면 저는 100% 교수님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해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런 서포트, 블로그 교육, 컴퓨터 저 할 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하고 나면 컴퓨터 교육, 블로그 교육, 계약서 작성법, 경매 이런 실무 교육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좀 탄탄한 1등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취업, 창업 할 때 또 동문들, 그 다음에 기수 모임,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이 또 창업해서 전화가 온다면 꼭 달려가고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새로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3회 준비 탄탄하게 하셔서 꼭
금방 지나서 10월 29일에는 여러분도 뒤에서 후배들 좀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합격 전략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손 들어 보세요. 뒤에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분. 예, 지금 요번 예비 합격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데스크에 와서 상담하시고 오늘 또 등록하시는 분들은 특전이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 이제 이번에 공부하시고 재수하시는 분들,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혹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수강료 할인 쿠폰을 저희가 크게 한번 쏘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 당일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 특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강료 할인권을 쓰실 수 있고, 할인권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직원용으로 갖고 있는 거를 드려서 그거는 하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용어집이라던가 이제 가실 때 선물이 또 있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서도 이제 월요일부터 수업이니까 그것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궁금한 점은 우리 네 분이 여기 사이사이에 조금 계시면, 거기 지금 네 분 다 있으면 가기가 힘드니까 우리 다혜가 요쪽 맨 1분단으로 오시고, 우리 소선미님 요 2분단, 그 다음에 우리 요쪽으로 이용호님, 그 다음에 오승희 그쪽으로 해서, 아니면 자기가 자유롭게 찾아가서 얘기를 조금 물어볼 거 좀 물어보고 그러시고 바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